4학년 2학기 5단원 꺾은 선 그래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꺾은 선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지 알아볼 겁니다. 수학 104에서 105쪽, 수학 익힘 70에서 71쪽을 준비해 주세요.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오늘의 날씨 어땠나요? 기온의 변화가 어떻다고 했나요? 무척 심하다고 했죠?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파특보가 내려졌대요. 최고 기온 자료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신문이나 인터넷, 날씨 예보에서 볼 수 있겠죠? 기상청에 들어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수학책 104쪽에 어느 지역의 2월 최고 기온을 조사한 표가 있습니다. 7월에는 8.8도, 7일에는 14일에는 1.6도, 21일에는 2.4도, 23일에는 6.4도. 어떻게 변했는지 한눈에 알 수는 없네요. 나타내야 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래요. 어느 지역의 2월 최고 기온은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었는지 보게요. 표를 보면 기온의 변화는 어떤가요? 8.8도에서 1.6도로 됐으니 내려갔다가 2.4도로 됐으니 올라갔다 6.4도가 됐으니 올라갔네요. 14일에 기온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갑니다. 언제 조사했어요? 7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조사했네요. 7일, 14일, 21일, 28일. 기온이 가장 높은 날과 가장 낮은 날은 언제입니까? 가장 높은 건 7일이었고 8.8도, 가장 낮은 건 14일이었네요. 1.6도. 갑자기 뚝 떨어졌네요. 꺾은 선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요? 표를 보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가로와 세로를 무엇으로 나타낼지 정해야 해요. 먼저 가로를 생각해 볼까요? 가로는 기준이 되는 날짜가 좋겠어요. 7일, 14일, 21일, 28일 딱 일정한 간격 7일 사이에 날짜를 가로에 써줍니다. 날짜. 그러면 날짜는 1이고 써볼까요? 며칠? 7일, 14일, 21일, 28일을 씁니다. 꺾은 선 그래프의 세로에는 무엇을 나타내야 할까요? 그렇죠? 기온을 나타내야 됩니다. 기온. 기온의 단위는 도씨. 그리고 가장 높은 게 8.8, 가장 낮은 게 1.6이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니까 한 칸을 0.1도씨로 해도 되겠네요. 최고 기온이 1.6도씨에서 8.8도씨니까 최고 9도씨까지 표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굵은 선 한 칸은 1도씨, 가는 선 한 칸은 0.2도씨로 나타내 볼까요? 그래야 9도씨까지 표현할 수 있겠군요. 이렇게요. 5칸에 1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1도씨가. 그럼 기억에는 세로에 기온의 단위인 도씨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니은은 세로, 기온,
디귿은 가로, 날짜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무엇으로 쓰면 좋을까요? 맞아요. 표의 제목과 같이 하면 되겠죠? 2월 최고 기온. 꺾은선 그래프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날짜별 기온을 먼저 점으로 표시해주고 점과 점을 3분으로 이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일은 몇 도? 8.8도니까 8하고 4칸을 가게 되면 되겠죠. 여기요. 그럼 짠. 그리고 14일은 1.6이니까 14일은 1.6 여기. 21일은 2.4니까 2.4 여기. 28일은 6.4니까 6하고 작은 2칸. 이제 차례로 연결해 볼까요? 꼭 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분이 돼요. 하나, 둘, 셋. 와, 그려보니까 어때요? 온도가 쭉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왔다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지만 28일은 아무리 올라와도 27일보다는 낮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지역의 2월 최고 기온을 조사하여 표시할 건데 언제 조사한 건가요?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적설량이 가장 많은 연도는 언제예요? 쭉 보니까 30일 가장 많은 연도가 되겠고요. 가장 낮은 연도는요. 15, 15 이게 가장 낮은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것도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 볼까요? 가로와 세로는 각각 무엇으로 나타내면 좋죠? 가로는 일정하게 변하는 연도, 조사했던 연도 2013부터 2017까지 선에다 표시해 주는 겁니다. 세로는 적설량, 적설량이 15에서 31이니까 15 이전에 수는 없어도 되겠네요. 어쨌든 15에서 31 한 칸을 1mm로 표시하면 세로 단위 밀리미터 표시하고요. 물결선을 넣는다면 세로 눈금 한 칸은 몇 밀리미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래요. 1mm 또는 2mm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1mm로 나타내면 조금 더 변화량이 확실히 보이겠죠? 물결선을 그럼 몇 밀리미터에서 몇 밀리미터 사이에 넣으면 좋아요? 15mm 아래는 다 지우면 되니까요. 0에서 15mm 사이에 자유값이 없으므로 0과 15mm 사이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처럼요. 그리고 15부터 30까지 이렇게 세로 눈금을 표시해 줄 수 있겠죠. 2013년은 15. 물결선이 표시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결선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을 필요 없는 세로 눈금을 생략해 줍니다. 적설량이 가장 많은 때와 가장 적은 때는 각각 언제죠? 가장 많은 때는 2015년 31mm, 가장 적을 때는 2013년 15mm입니다. 제목으로는 무엇을 쓰면 좋아요? 표와 같이 쓰면 되겠죠. 연도별 적설량. 그럼 본격적으로 나타내 볼까요?
꺾은 선 그래프 어떻게 나타냅니까? 연도마다 적설량을 점을 찍고 점과 점을 선분으로 잇는 거죠. 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2013년에는 15mm, 2014년에는 19mm, 2015년에는 31mm, 가장 많이 왔네요. 2016년에는 23mm, 2017년에는 22mm. 이걸 선으로 연결합니다. 꼭 자를 사용해서 선분으로 연결해요. 자, 어때요? 여러분도 선생님과 같은 꺾은 선 그래프가 나왔나요? 2015년까지 쭉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가로와 세로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로, 연도, 세로, 적설량, 그리고 적설량의 단위 밀리미터를 쓰고요. 이 다음에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살펴봐야겠죠? 15에서 31. 그럼 15까지는 생략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략될 수 있고 한 칸 사이를 얼마씩 1mm씩 표시를 하면 훨씬 번호값을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요. 세로눈금 한 칸의 크기 정도 1mm로 정하고 15 아래에 물결선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값을 15, 2014는 19, 2015는 31, 2016은 23, 2017은 22로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점과 점을 자를 이용해서 선분으로 잇습니다. 그럼 완성! 아니네요. 제목을 아직 빼먹었어요. 제목은 표의 제목과 같이 두면 되겠죠. 연도별 적설량. 이제 언제가 가장 많은지 알겠죠? 2015년. 그리고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2015년까지 쭉 올라가다가 많아지다가 2015년부터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가장 많아진 때는 언제예요? 2014년에서 2015년이 가장 늘었습니다. 가장 준 때는요? 2015년에서 2016년입니다. 꺾은 선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요?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낼 때에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낼 때처럼 가로에는 조사한 대상을, 세로에는 조사한 수량을 씁니다. 그렇지만 세로에 조사한 대상을 쓰고 가로에 조사한 수량을 써도 됩니다. 막대 그래프를 배울 때 가로로 누운 막대를 본 것처럼요.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가로와 세로 중에 어느 쪽에 조사한 수를 쓸 것인지 정합니다. 그리고 눈금 한 칸을 크기를 얼마로 할지 정하죠. 그건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로 알 수 있습니다. 가로 눈금과 세로 눈금이 만나는 자리에 점을 찍습니다. 점들을 선분으로 잇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맞은 제목을 붙여주면 꺾은 선 그래프 완성! 하지만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린 이유를 생각하면서 꺾은 선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게 최종 목표겠죠. 반드시 순서대로 꺾은 선 그래프를 나타내야만 하는 의미보다는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그릴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좋습니다. 수학 익힘 71쪽을 보면 도영이가 매월 사촌 동생의 키를 조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 볼까요? 선이 54에서 가장 작은 게 54에서 가장 많은 게 69니까 54에서 69 정도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야 변화량을 잘 볼 수 있으니까 54 아래는 물결선으로 생략해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값 54보다 작은 값은 물결선으로 생략해 줍니다. 그래서 0에서 0과 50cm 사이를 물결선으로 표시해 주고 한 작은 칸을 1cm로 하면 되겠죠. 자,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잘 알게 되었는지 영상평가를 통해 확인해 봅시다. 가로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세요. 준비됐나요? 자, 뭐와 뭐로 중 어느 쪽에 조사한수를 나타낸다. 뭐죠? 뭐죠? 가로. 땡땡땡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정하고 어디? 세로의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정하고 조사한 수 중에 가장 큰 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눈금의 수를 정합니다. 조사한 수에 맞도록 가로 눈금과 세로 눈금이 만나는 자리에 뭘 찍어요? 점을 찍습니다. 그럼 점을 뭘로? 선분으로 있습니다. 꺾은선 그래프에 알맞은 제목을 붙입니다. 점을 찍고 선분으로 있는 것 말고는 일반적으로 그래프 그리는 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이번엔 직접 자료를 조사하여 꺾은선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